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폭발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는 정상적인 연소 반응이 급격히 진행이 되어 빛과 열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산화 반응 이렇게 되겠고요. 즉 정상 연소에 비해서 연소 속도와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른 비정상 연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급격한 산화 반응이 되겠다. 폭발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충격파가 전파 속도에 따라 우리가 폭연과 폭갱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시 연소파의 전파 속도가 일반적으로 0.1에서 10m/s 범위이며 폭갱 시는 폭갱파는 1000에서 3500m/s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수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폭연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것이다. 폭갱은 충격파가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폭갱 속도가 되겠습니다. 1000에서 3500m/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 수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폭갱 유도거리. 자, 폭갱은 충격파가 음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인데 그 유도거리, 그러니까 폭갱이 발생할 때까지, 그죠? 걸리는 어떤 우리가 뭐 발전하는 어떤 시간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폭갱 유도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완만한 연소가 격렬히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폭갱 유도거리라고 한다. 자, 요게 짧을수록 위험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폭발의 영향 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연소였고 지금 폭발이니까, 그죠? 발화점이 낮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발화점은 스스로 불이 붙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붙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성, 폭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클수록, 그죠? 그 다음에 하한의 값이 작을수록 우리가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폭발 범위는 넓을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자, 여기서는 일단 압력 이 부분을 조금 잘 봐두시고요. 이걸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이 높아질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 두 가지의 경우, 수소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10 atm 정도까지는 좁아지나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다시 넓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는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공기 혼합가스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소와 일산화탄소입니다. 수소는 좁아졌다가 넓어지고 일산화탄소는 좁아진다. 그죠? 그게 뭐냐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크기와 형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온도, 조성, 압력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용기가 적으면은 발화하지 않거나 발화를 해도 화염이 전파되지 않고 도중에 꺼져버린다. 그래서 소염 현상이라는 것은 발화된 화염이 전파되지 않고 도중에 꺼져버리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간극이 나오는데요. 안전간극을 가지고 뭐냐면 이 폭발 등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간극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표준 용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적 8리터에 틈새 길이가 25mm.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용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8리터, 내용적이 8리터짜리고요. 틈새 길이 25mm라는 것은 요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25mm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화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봉을 이용해서 내부에 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화시켜서 폭발시켰을 때 발생한 화염이 용기 밖으로 전파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을 일으키면 화염이 이쪽으로 밖으로 전파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폭발성 혼합가스에 점화되지 않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화되지 않는 최대값. 그러니까 요 수치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간격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겠죠. 틈새 간격. 그죠? 그래서 안전간극, 요걸 얘기합니다. 안전간극, 틈새 간격이고, 안전간극.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발 등급은요, 높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폭발 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등급이라는 것은 안전간극이 0.4mm 이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0.3mm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염이 전파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수성가스 등 폭발 범위가 넓은 위험한 가스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폭발 2등급은 안전간극 0.6 이하, 0.4 초과. 그러니까 요거 위에 단계입니다. 그죠? 에틸렌, 석탄가스. 폭발 1등급 0.6mm 초과. LPG,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벤젠, 아세톤 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폭 구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방폭 구조,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압 방폭 구조. 기호로는 D를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용기 내부의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 자체가 폭발 압력에 견디는 것이다. 내압 방폭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 오일입니다. 그죠? 기름 유자 유입 방폭 구조. 그래서 전기 불꽃이 발생하는 부분에 기름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기름에 잠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산소가 이제 없겠죠.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에 잠기게 하는 거, 기호로는 우리가 O를 쓴다.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 자, 요게 내압 방폭 구조하고 압력 방폭 구조하고 요게 되게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압력 방폭 구조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안에 넣고 신선한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용기 안에 넣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 불활성 가스, 질소나 이런 걸 가득 채워 놓으면 다른 가스들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연 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를 용기에 채우는 것, 이게 압력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 구조, E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뭐냐? 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다. 그죠? 안전증 방폭 구조.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AIP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폭발이 일어나는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점화가 안 되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될 염려가 없게 한 구조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화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구조를, 방폭 구조를 본질 안전 방폭 구조다.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특수 방폭 구조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 방폭 구조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연성 가스들은 방폭 구조를 다 합니다. 그죠? 하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와 그 다음에 브로마메탄. 그죠? 암모니아와 브로마메탄. 이 두 가지는 따르지 않는다. 특히 암모니아,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가연성 가스 중에서 방폭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방폭 구조 종류 이제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과 같이 그냥 바로 기호를 물어봅니다. 이의 표시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증 방폭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문제를 그냥 쭉 설술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용기 내부에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도록 한 구조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는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장소. 자,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우려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종 장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가장 위험한 장소다. 자, 상용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는 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다. 그래서 가스가 뭐 체류할 수 있는 항시 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죠? 그러니까 좀 위험한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종 장소는 보시면 상용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장비의 보수, 누출 등으로 종종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 종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가스가 체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장비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일종 장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종 장소를 보시면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내에 밀봉된 가연성 가스가 그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오조작 등으로 할 경우에만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상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파손이라든지 오조작이 있을 경우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이종 장소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일종 장소, 이종 장소, 영종, 일종, 이종. 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재와 소화가 있습니다. 화재 및 소화. 자, 화재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소 현상을 내긴 하는데 이게 그냥 연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연소를 우리가 뭐 사용을 한다 이러면 그 자체는 연료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가 이 연소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화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화재의 종류. 자,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까지 네 가지입니다.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그죠? 그래서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목재 이런 것들 있죠.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걸 우리가 A급 화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화재는 보면 물 또는 수용액 이렇게 해서 물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물은 가장 큰 소화 효과가 냉각 효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유류, 기름 화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화성, 유류와 같이 연소 후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화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화성 물질, 즉 유류 및 가스. 그러니까 뭐 가스를 E급 화재로 해서 가스로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소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데 뭐 B급 화재로 분류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다. 그래서 전기에 의한 발열체가 발화원에 되는 화재고 합선, 누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D급 화재,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금속 분말, 그래서 금속, 가연성 금속류의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화재, 요 내용도 소화재를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죠? 소화재. 각 유별 소화재. 그죠? 어떤 걸 쓰는지 좀 봐두실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방법의 종류가 있는데 소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소화를 하느냐. 크게 제거 소화. 일단 가장 보편적인 게 냉각 소화입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냉각 소화라는 것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죠? 냉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 자체가 물의 뭐예요?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열을 가지고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 잠열 우리가 539죠? 539kcal per kg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제로 우리가 소화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소화. 지식소화는 산소의 양을 16%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산소의 농도. 그래서 연소할 수 있는 산소가 없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거소화. 연소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산불, 이런 거 있죠. 그죠? 산불. 그러면 산불이 진행하는 방향 쪽에서 뭐예요? 나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거소화. 그 다음에 이제 희석소화는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 가연물의 조성을 연소 한계점 이하로 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에서는 각 유별 화재의 분류가 되겠죠. 어떤 화재냐, A급 화재는 무슨 화재를 A급 화재라고 하느냐, B급 화재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제, 그 다음에 소화 방법 크게, 그죠? 그래서 뭐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나오고 다른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